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보톡스를 많이 맞잖아요, 원장님. 네. 보톡스 많이 맞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저렴하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주름을 필 수도 있고 근육의 볼륨을 줄일 수도 있고 환자분이 접하기에는 이제 간단한 주사요법으로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보게 되니까 많이들 하게 되죠. 제 얘기 듣기로는 내성도 있다고 하는데 네. 환자분들이 다 이제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잘 모르고 여기저기 이제 광고에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많이들 났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내 몸에서 저항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항체가 생기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보톡스 약물이 이제 우리 몸에 주입이 됐을 때 이게 똑같은 반응으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보톡스라는 약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항체가 딱 저항을 하기 때문에 보톡스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보톡스 내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름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 주름 현상이 안 지게 되면은 이제 보톡스 효과가 좋은 거고 그 전보다는 보톡스 효과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름이 잘 안 져진다 그러면은 현재 보톡스 내성이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톡스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이 주름이 인상이 잘 져진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톡스 내성이 거의 완전하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톡스 내성 생기면 효과만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불편한 점이 또 있는 건지. 네, 이것도 이제 또 다들 잘 모르고 계신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많이 맞고 이제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환자분들은 사각턱에만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줄 이제 또 잘못 알고 있어요. 사각턱에만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온몸 전체적으로 이제 보톡스 내성, 그러니까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보톡스를 맞게 되더라도 내 몸에서는 전혀 이제 보톡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게 돼요. 보통 이제 젊었을 때 뭐 사각턱 보톡스에 내성이 생겼다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뭐 주름, 이마미가 눈가라든지 다른 부위에 보톡스를 맞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분은 이제 전혀 효과를 볼 수 없게 되고 또는 이제 몸이 아플 때 대학병원 가면 이제 치료 목적으로라도 뭐 보톡스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보톡스 내성이 생긴 환자분들은 당연히 그때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꼭 유념을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보톡스는 한 번만 맞아도 내성이 생기는 건가요? 네, 진짜 운이 없지만 이제 한 번만 맞고도 이제 보톡스 내성이 이제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확률적인 얘기인데 보톡스로 이제 자주 여러 번 맞는 분들이 당연히 확률적으로 더 보톡스 내성이 많이 생기고 1회 맞을 때 같은 부위에 고용량의 보톡스를 맞을수록 확률적으로 이제 내성이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거든요.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한 번만 맞더라도 나는 이제 보톡스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꼭 유념하시고 맞으실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이제 보톡스 내성이 없는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제품은 없는 건가요, 원장님?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문의도 많이 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보톡스 타입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A 타입이 있고 B 타입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보톡스는 다 타입 A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산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엘러간사 보톡스,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 내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하는 제오민이라는 이런 보톡스는 전부 다 타입 A 보톡스거든요.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성이 없는 제품이 없는지 하고 이것저것 다 맞아보시는데 솔직히 다 내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제오민이라는 보톡스는 뭐 내성이 없다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데 보톡스 내성을 줄이려고 이제 뭐 고안돼서 이제 시판되긴 했는데 그 전의 제품과 현저하게 뭐 보톡스 내성을 줄인다 이런 데이터는 전혀 없거든요. 제오민 보톡스도 당연히 이제 맞고 나서 내성이 생기게 되니까 그거는 좀 잘 찾아보시고 맞으셔야 되고 만약에 보톡스 A 타입의 내성이 생겼다 하면은 뭐 비슷한 군의 제품을 맞아도 똑같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타입 B를 맞아야 되는데 타입 B 보톡스는 마이오블럭이라는 보톡스가 있었어요. 현재는 이 제품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때문에 생산이 중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방법은 현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톡스 같은 그래도 내성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턱 시술을 해주시는지. 보통 이제 보톡스 내성이 이제 생긴 분들은 주사요법만으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신경차단 교근 주소술로 충분히 이제 보톡스 이상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그 신경차나 교근 축소술은 좀 다른가요? 그래서 이제 교근 수술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방법들이 이제 병원마다 이제 천차만별인데 보통 이제 성형외과 쪽 찾아보시면은 근육을 절제하거나 저온 교근 소적술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을 이제 고기 익히는 것처럼 이제 태우는 방식으로 이제 근육 자체를 없애게 되는데 이 방식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근육 자체를 전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근육이 점차 다시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런 재활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식보다는 신경을 차단하는 교근 수술을 하고 있고 신경 차단 방식을 다른 병원과 차별되게 장비도 제가 특허 등록받은 장비도 이제 고안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시술 방법 자체도 이제 뭐 계속 조금씩 발전시켜 와서 이제 현재 100명에 한 2명 정도 꼴인 한 2% 미만으로 낮춘 상태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신경을 차단한다고 정말로 보톡스만큼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보톡스란 약물도 근육에 분포하는 이제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이 이제 보톡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원리 자체는 턱 근육에 분포하는 이제 3차 신경의 이제 교근 가지를 물리적으로 이제 신경을 차단해서 근육이 서서히 이제 줄게 돼요. 그럼 교근 축소술도 3, 4개월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교근 수술은 일반적으로 시술이 잘 됐다고 가정한다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평생 잘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100명 정도 시술했을 때 한 2명 정도 꼴로 이제 재발이 되고 나머지 98명의 환자들은 이제 평생 잘 유지가 되는 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근 축소술은 뭐 단점이 없을까요, 원장님? 이제 교근 수술은 이제 큰 단점이 있는데요. 수술이다 보니까 붓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톡스 맞던 분들은 이제 멍이 조금 드는 정도, 이제 그 정도밖에 이제 없는데 제가 하고 있는 신경 차단 교근 수술은 그래도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턱 근육 부위에 이제 붓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경 치료 받거나 사람이 발치하거나 하는 치과 치료 받는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붓기는 생기거든요. 큰 붓기는 한 일주일은 조금 이제 부어 있다 보시면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수술하고 한 2, 3주 정도 지나면 거의 원래 얼굴 정도 돌아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실제 환자분들 후기는 어떠세요, 원장님? 지금 저희 병원에는 뭐 보톡스 내성 환자들이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충분히 이제 보톡스 내성 환자들도 그 전에 이제 보톡스 효과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원하시면 제가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